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연저점을 기록했던 국내 증시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짙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시장은 이제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혹시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분들이라면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힘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수익 더욱더 많이 챙겨갈 수 있겠죠?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기운 내셔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장중에 또 낙폭을 크게 보였지만 그래도 장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2% 하락하면서 2,300포인트 턱걸이 간신히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3% 하락하면서 722.7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 관심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두 가지인데요. 원숭이 두창과 블랙박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일부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수익을 안겨주는 테마들은요. 또 급등할 때 빨리 잡아야 되는 만큼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어떤 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랙박스인데요. 오늘 블랙박스 관련주도 몇몇 종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었죠. 그동안 시장에서 아주 많이 언급됐던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이슈로 상승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안겨줄 후발 종목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겠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자, 지난주 저희 홈스쿨링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관심주로 소개한 후 노란톡에서 공개되었던 IA가 오늘 장중에 9%의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또 제2의 휴림 로봇으로 소개를 해주신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이 엄청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죠. 노란톡방에서 이 IA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증이 쏟아졌고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7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BTS 107%, S에너지 65%,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도 엄청난데요. 저희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월화 수요일에는요. 시크릿 종목을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또 홈스쿨링 목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고 금요일에도 각각 테마별로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방송만 열심히 보시고 또 노란톡방 안에만 들어와 계신다면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이니까요. 지금부터 얼른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도 확인할 수 있죠. 노란톡방 안에서만 몰래 공개해드리기 때문에 또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어서 더 큰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IA 말씀드렸는데요. 휴림 로봇이 460% 급등하는 동안 또 후발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IA 저희가 후속주로 알려드렸고요. 오늘 수익이 챙겨갔다는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자료도 알려드릴게요. 이 원숭이 두창과 블랙박스 로드맵인데요. 이 테마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종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아주 귀한 자료니까요.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 기초 자료 2강도 보내드립니다. 캔들의 기초라는 주제니까요. 기초 다지기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이 자료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자료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방송 집중하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주식의 유토피아로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고 7월인데요.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가야 될 시간이죠. 도움 말씀 주실 홍주원 전문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이 빠졌습니다. 네, 이 시장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 거고 언제쯤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 주토피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의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시면서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장중, 장후, 장전의 전략들도 챙겨갈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어려웠던 시장 점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다시 한번 연저점을 찍으면서 장중에 좀 아찔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후반에는 약간의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간신히 2300선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시장이 괜찮은 건지 일단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은 원래 제가 이제 당초 예상을 했던 2250포인트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지속적으로 제가 누누이 강조를 좀 드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장이 좀 더 빠진다라는 것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전형적인 좀 그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기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답답해하시고 또 이제 불편해하시고 또 이제 불안해하십니다. 괴롭히기 성공이죠. 이 정도면은. 잘 통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공포심이 올라올수록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시장을 조금 더 하락을 이끌었던 이유는 원숭이 도창의 이제 확진세와 코로나19의 재감염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시장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다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원숭이 도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랑은 전혀 조금 다른 유의 질병이기 때문에 코로나처럼 우리가 취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과연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는 충분히 학습 효과를 지금까지 거쳐왔기 때문에 추가 악재로는 아닙니다. 다만 단기 악재로는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단기적으로, 굉장히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이 될 것이고 코로나19는 더 이상 시장에서 악재로 취급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원숭이 도창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코로나19랑은 전혀 다른 질병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호흡기로서 전염이 되고 그리고 그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그 새로 발견이 된 질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바이러스라는 건데 원숭이 도창은 과거부터 있었고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어떠한 특정 접촉 시에 감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치료제가 충분히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효과를 봤던 치료제들이 많습니다. 천연두 치료제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까지는 없더라도 치료 자체가 어려운 질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염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전염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종합해 보자면은 원숭이 도창도 그렇고 코로나19에 대한 악재도 그렇고 시장에서 지금 잠깐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고 공포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잠깐 더 위축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코로나19는 충분히 학습 효과를 거쳐서 더 이상 악재로 인식이 되지 않는 재료이고 원숭이 도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랑은 전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코로나만큼의 악재로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원숭이 도창에 대해서는 이따가 테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는 2550포인트까지, 2250포인트까지 홍준 전문가님이 저점으로 좀 예견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괴롭히기가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오늘 또 주목을 해볼 만했던 게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았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선물 시장이 좀 더 앞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희망을 좀 기대감을 걸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부분 이제 반등의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아, 충분히 보셔도 됩니다. 오. 네, 보통 이제 베이시스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게 시장이 저점에 다가왔다라는 것이거든요. 베이시스의 격차가 벌어지려고 그러면은 선물과 현물 시장의 수급 주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포지션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만 봐도 자 코스닥이랑 코스피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어요. 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이에요. 마이너스 0.22% 정도면은 굉장히 약보합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장중에 많이 밀렸어요. 1.25%까지 밀렸다가 1%대 다시 상승을 보여주면서 아래꼬리를 달고 0.22%대 하락 마감을 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 약보합권이죠. 이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반면에 선물 지수는 지금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하락 마감을 하는 와중에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계속 괴리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네네. 것이고요. 오늘 역시 외국인이 지금 선물 시장에 이제 매수를 해줬고 저번 주에도 이러한 패턴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선물 시장에 집중적으로 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고 오히려 현물 시장에서 대량의 이제 매도 물량과 그리고 공매도로 충분히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물량과 내놓지 못할 물량까지 합쳐져서 같이 많이 내놓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나온 차익 실현, 즉 공매도 매물로 나온 차익 실현 매물로 선물 시장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 시장에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될수록 현물 시장의 저점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 저점이 잡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상 지금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차트를 분석을 했을 때요, 시청자분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점 이탈이 다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은 사실 코스피의 저점을 지금 연중에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작년까지 보더라도 힘들죠. 네. 그럼 재작년에 코스피가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 즉 이제 요때죠. 한 3월 달 요때까지 우리가 저점을 봐야 되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저점이 이탈이 될 수 있는 다 됐고 그나마 다중 지지 라인, 한마디로 다중 저점이 형성된 구간이 2250포인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을 제가 최대 낙폭 구간으로 봤죠. 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던 만큼 2250포인트가 최대 낙폭 구간으로 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2250포인트예요. 여기 다중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자, 2250포인트를 주봉 차트로 잠깐 볼게요. 주봉 차트로 보자면요, 여기 조금 더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구간이에요. 지금 빨간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구간. 요 구간이 이제 다중 지지 라인, 즉 2250포인트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지금 2250포인트가 과거에 2019년도 고점 라인이에요. 2019년도 그러네요. 고점 라인, 네. 그죠? 그리고 2018년도의 저점 라인입니다. 거의 평균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단순한 이론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혹시 버핏 지수라고 아시나요? 버핏 지수 들어봤는데 자세히는 네. 모르겠어요. 버핏 지수는 이제 워렌 버핏, 네. 워런 버핏이 한 인터뷰에 나와서 최초로 이야기한 내용인데, 자, 주식 시장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척도를 알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말한 게 바로 버핏 지수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버핏 지수인데 워런 버핏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버핏 네네. 지수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 척도가 무엇이냐? 바로 그 한 해 동안에 GDP 국내 총생산량, 네. 국내 총생산량 대비해서 그 해당 연도에 그 주식시장 주가지수의 시가총액, 상장지수 시가총액을 계산했을 때 GDP, 즉 국내 총생산량의 70에서 80%면은 시가총액이 저평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리고 100% 이상이면은 거품, 즉 고평가라고 고평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척도를 가진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그때부터 이제 버핏 지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본인이 저평가의 척도를 활용을 할 때 이게 최고의 수단이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자, 2019년도 최고점 기준으로요. 시청자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이 당시에 최고점 기준이 언제냐면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4월 8일 정도 될 겁니다. 2019년 4월 8일 정도.
그럼 2019년 4월 8일 정도의 종가 기준의 포인트가 2233포인트예요. 코스피가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한국 거래소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그 주가 지수 네. 지수 시총을 월별 그리고 날짜별로 검색을 하셔서 2019년도 4월 8일 날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대비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계산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수치적으로는 지금 이제 잘 소수점까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네네네. 2019년도 최고점 기준으로 시가총액과 2019년도 국내 총 생산 GDP를 비교를 했을 때 약 네. 대략적으로 8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저평가네요. 저평가죠. 네. 최고점 기준으로요. 네. 자, 그런데 2019년도에 경제 성장률, 즉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했을 때요. 2010년도 이후를 기준으로다가 최저치를 기록한 해가 바로 2019년도예요. 이게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2008년도 금융위기를 넘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경제 안정기 시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 안정기는 제가 2010년도 이후로 잡은 거예요. 2010년도부터 2019년도, 2020년도까지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2019년도가 제일 낮아요. 2.2%거든요. 2.2%. 자, 그럼 2.2%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경기 둔화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원래 2017년도부터요. 각국에서 이제 앞으로 경기 둔화기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게 2019년도에 나타난 거예요, 수치적으로. 그럼 2.2%잖아요. 한마디로 경기 성장률이 2.2%인 경기 둔화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주였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경기가 둔화가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고평가주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도 저평가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네. 시장은 항상 그때도 저평가였다라는 거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올해 경제 성장률이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2.8%예요. 예상치가 컨센서스가요. 네. 원래 연초에는요 3%를 내다봤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게 줄어들어서 2.8%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근 10년 내 경제 안정기 근 10년 내 최저치인 2019년도 2.2%보다는 그래도 훨씬 높은 수치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버핏 지수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 버핏 지수는 더 저평가되는 거 아닌가요? 전망치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전망치로만 이야기를 드리면 버핏 지수가 지금 55%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그때보단 나아졌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종목들이 더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빗대어 우리가 비례를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시장은 정말 많이 빠졌고 어떠한 이론을 대입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빠진 시장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 경기 둔화인 거를 감안해서라도. 자, 그리고 해외 지수, 그 MSCI 편입 지수를 보자면요. 해외 증시의 PER, 즉 이 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퍼가 대략적으로 14배에서 20배 사이입니다. MSCI 편입 국가 중에요. 네. 신흥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신흥국보다도 못해요, 지금. 그래요? 10배 수준이에요. 10배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고평가였던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평가 중에서도 저평가, 즉 거품은 진작 빠지고도 다 날아가고도 네. 지금은 거의 그냥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하나 이론적으로 분석하나 시장이 더 빠져봤자 이 수준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그냥 이 이론상의 수치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니켈 가격, 밀 가격, 그리고 대두 가격 이런 원재료, 원자재 상품들 가격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강석 같은 경우는 올해 저번 달 한 달 동안만 30%가 빠졌어요. 네네네. 자,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 침체 신호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근데 알루미늄이나 철강석 등을 수입을 안 하고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70%가 오른 게 이제 고작 3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줄어서라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이미 팔아놓을 물량들을 다 재고로 쌓아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줄여나가고 있는 단계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원자재나 원재료에 대한 상품 가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신호로 보면 될까요? 물가가 잡힌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어떠한 이론과 기술적으로 대입을 해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공포를 먹고 계속 이렇게 움츠려 있을 시장이 아니라
기회를 노려야 될 시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준 전문가님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물가도 안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공포심리 더 이상 부추길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내용 좀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하게 깊이 파고들지 못할 때가 많아서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홍주원 전문가님이 라이브 방송도 때때로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배워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